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멘탈이 좀 돌아온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2일 오전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보안 업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보안 업계, 보안 쪽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죠. 보안 쪽이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관점에서 재미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좀 이 업계 얘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흔한 좀 구조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안 쪽은 일단 주로 이제 그 여러분 뭐 이거 잘 아시잖아요. 갑, 을, 병, 그 다음 정 뭐 어쩌고 나가는데, 이 보안 업계는 주로 을과 병에 해당합니다. 주로 가장 흔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안을 요구를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 있다고 할게요. 뭐 보건복지부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이 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개발자 뽑아서 보안 솔루션 만들고 이런 짓 안 해요. 여러분이 밥그릇 필요하다고 밥그릇을 만들어서 쓰진 않잖아요. 사다 쓰죠. 마찬가지로 이 기관에서는 사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조직의 PC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제품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에 안 걸려야 되니까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안티바이러스, 네, 어덜트 비디오 아닙니다. AV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것만 있냐, 뭐 네트워크 보안에는 이제 IPS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보안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기관에서 보통 이런 어떤 사업을 만들어요.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이제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예,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사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기관은 이 수행사한테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할까? 블라블라 요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욕구에 따라서 수행사가 대응을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럼 수행사는 본인이 이제 자기가 제품을 갖고 있으면 그 제품을 쓰는 거고, 없으면 다른 제품을 가져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정부기관에, 발주기관에다가 제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사 쪽에서 이제 하는 일과 제품을 다루는 병 쪽에서 하는 일이 좀 업무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관점상 이제 쳐다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선은 이 수행사가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1번, 여기서 컨설팅을 많이 할 겁니다. 컨설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컨설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법이나 제도, 즉 컴플라이언스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사 쪽에서 컨설팅을 해보니 그 지금 이 정부기관 뭐 어느 기관은 뭐 이러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잔뜩 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뭐 정부기관에서 그걸 억셉트하게 돼서 어떤 제품을 써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그 보안 업계 중에 요런 컨설팅을 다루고 뭐 법과 관련된 내용 다루고 요런 거 하는 업체와, 그 다음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일단 또 나뉘겠죠. 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둘로 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거랑 제품 만드는 거랑.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이 정부기관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사업 발주한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어떤 뭔가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운영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그 보안 분야는 관제입니다. 관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전투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무슨 F-35를 사왔어. 제품을 사온 거죠. 예, 왜 F-35를 샀는지는 뭐 컨설팅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제 쪽이 이게 이제 그 무기를 사서 써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건 보안은 이제 공격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쪽에서는 그걸 잘 써먹자. 그러면 써먹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고 이제 여러 이슈들을 가장 최전방에서 탐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안 관제 쪽이 업무 강도가 조금 세요. 왜 세냐면 일단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틀 근무하고 1일 쉬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이제 보안 관제는 24시간 동안 하니까. 그래서 관제 업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관제를 하다 보면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안타깝지만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럼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응과 관련돼서 업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침해 사고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침해 사고를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대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응이 있는데 그 여러 대응 중에 이제 여기에서 약간 좀 따로 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따로 떼는 게 뭐가 있냐면은 리버싱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버싱 부분은 주로 왜 하는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당연히 리버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업무로 떨어져요. 다른 업무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구분하는 게 좋겠는데, 근데 이 리버싱이나 악성 코드 분석은 그 안티바이러스 이제 안철수 연구소 같은 업체도 하고요. 침해 사고 대응팀에서도 저 리버싱을 해요. 그래서 이 리버싱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알아내야 이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하나씩 뜯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제 특히 SI 사업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SI 사업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뭐 간단한 QA 테스트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보안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검사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보안 대응 하는 업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모의 해킹이죠. 요거를 6번으로 놔야 되겠네요.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보안 관제 뭐 컨설팅 있고요. 보안 관제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대응하고 요쪽하고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 게 이제 포렌식 부분이 있는데 포렌식은 침해 사고 대응하고는 다른 분야. 어쨌든 포렌식도 대응이라고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응의 목적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대응하고. 그 다음 리버싱, 모이해킹, 그 다음 제품 개발. 근데 제품 개발도 제품이 이제 한두 종류가 아니죠. 이런 뭐 엔드포인트에서 작동하는 혹은 서버용 백신도 있거든요. 그 안티바이러스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 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품 쪽에서 이제 이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일반적 소프트웨어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제품도 관련돼서 뭐 제가 뭐 안티바이러스니 뭐 IPS 얘기도 했지만 뭐 그 DRL이라고 하죠. DRL도 있고 DRM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PC 보안을 다루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SIEM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제품 개발 쪽도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안 업계는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제 기관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키사 같은 기관이 있어요. 키사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정보통신부, 지금은 이제 과기정통부죠. 그런 국가기관의 산하기관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NSR, 국가보안기술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로 빼자. 이것도 번호를 따로 빼야겠네요.
여기를 7번.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사실 제일 재밌는 거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관심 있었던 분야가 요 리버싱 분야하고 모의 해킹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모의 해킹 분야가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뭐 블루팀, 레드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공격할게 네가 막아봐 이래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내가 보안 잘 해놓거든. 자, 네가 와서 한번 털어봐. 털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털었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털었는지 너가 나한테 보고해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역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정형화된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서 크게 이제 보안업계가 대략 한 이렇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 대단히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던 게 어디였냐면 사실은 이제 그게 이쪽에 가깝습니다.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한 그게 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인력을 양성하잖아요. 인력 양성을 하는데 가장 많이 가는 분야가 관제 분야입니다. 가장 많이 이쪽으로 취업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인원을 뽑아요. 그리고 그 관제 쪽에서는 어떤 고도화된 기술을 상대적으로 덜 요구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걸 잘하고 정신 바싹 차리고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위 좀 뭔가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어디일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의 해킹 쪽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엽기 발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방법론을 쓰든지 자기의 어떤 스킬을 발휘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안관제 쪽은 공부보다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고, 빼먹은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운영도 하나에 뭘로 넣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관제하는 업체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룰 만드는 작업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어떤 그 IPS 같은 데 탑재되는 룰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이 침해 사고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응의 어떤 산출물 형태로 떨어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보안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게 리버싱 부분하고,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놈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알고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보안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IT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업무 강도가 좀 셉니다. 세요. 왜 세다라고 뭐 어느 분야든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좀 많은 이해를 요구를 해요. 특히 이제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여자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쪽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침해 사고 대응 분야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제일 1 덕목이 제가 보기에는 집요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즉 분석해야 될 악성 코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경로를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 아티팩트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유입됐는지 그 과정을 어떤 그 타임라인에 딱딱딱딱 집어넣어 놓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USB를 꽂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USB 때문에 뭐가 어땠고 뭐가 실행이 됐는데 그런 거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국립과학수사대에서 무슨 사건 나면은 뭐 부검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침해 대응은. 그리고 이제 보안 쪽을 어쨌든 하게 되면은 자부심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군인이나 뭐 어떤 뭐 소방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부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안 분야 하실 분들한테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인이나 소방관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럼 IT 보안이라고 좀 다를까? 사실 이 분야에서 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IT 보안 하겠어 라고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가 1번이 결코 돼서는 안 되는 업계입니다. 그걸 국가가 자꾸 찍어내는 거가 정말 저는 반대거든요. 좀 제대로 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국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근데 좀 이렇게 자꾸 찍어내듯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보안업계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보안 쪽으로 길을 가실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기초 이론을 무조건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당장 모이해킹을 하겠다. 모이해킹도 뭐 분야가 한두 개입니까? 가장 흔하게는 이제 웹 기술 가지고 웹 모이해킹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다수의 시스템들이 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웹 해킹 기술을 배워가지고 모이해킹을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걸 또 막기 위한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좀 얘기가 자꾸 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기초 이론이 중요하다. 기본 이론이. 기본이 참 중요하다. 뭘 하든. 그러면 이 모이해킹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웹도 알아야죠. 뭐 당연히 네트워크 기술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해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이해킹이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시스템 분야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한참 하다 보면은 개발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해커 그러면 이제 이쪽이니까 여기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개발 못해도 할 수는 있지만 개발을 하면 잘할수록 굉장히 유리하죠. 그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좀 많이 양성해 줬으면 하는 거는 전 당연히 이쪽입니다. 국가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키사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보안 제품 만들겠다라고 창업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시게 되면 사무실도 내줘요. 그러니까 보안 쪽을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알아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도전을 못 하는 거죠. 자, 뭐 어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에서 한 가지를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분야가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제일 바라는 거, 이쪽 분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부분을 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